한 소설가가 600년 된 나무와 맺은 약속. 이 약속 하나가요, 한 나라의 역사, 또 최첨단 과학, 심지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문화 운동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한마디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나무를 주인공으로 소설 한 편 쓰겠다. 정말 강렬한 다짐이죠? 이 다짐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문학의 거장 황석영 작가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 그 시작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데케, 소설가 한 명과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라고도 불리는 황석영 작가. 그런데요, 그의 최신작 할매의 진짜 주인공은 놀랍게도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전라북도 군산에서 있는 나이가 무려 600살이나 된 팽나무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작가님이 3년 전에 군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 나무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 나무를 찾아가서 막걸리 4병을 부으면서 재를 올리고는 그 자리에서 딱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나무를 주인공으로 꼭 글을 쓰겠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이 나무가 황석영 작가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아니죠. 이 나무가 마을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까지 공동체 전체에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걸까요? 그 답은요, 바로 한국의 아주 독특한 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산나무라는 개념이에요. 당산나무는 쉽게 말해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을의 평안을 비는 신성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이자 쉼터가 되어주는, 뭐랄까, 마을에 살아있는 심장, 바로 그런 존재인 거죠.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었죠. 거기서 마을 팽나무를 지키려고 다들 힘을 합치잖아요. 바로 그게 이 당산나무 문화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당산나무를 고르는 기준이 또 재밌습니다. 보통 팽나무나 느티나무처럼 딱 봐도 듬직하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들이 인기 멤버였어요. 그럼 은행나무는 어땠을까요? 가을만 되면 그 엄청난 냄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수호신 후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정말 현실적인 이유죠? 자, 이제 이 나무가 버텨온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무게를 한번 느껴볼 시간입니다. 600년이에요, 60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나무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겪었을까요? 황석영 작가의 소설에서처럼 이 나무의 삶은 그 자체가 곧 한국의 역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선 왕조가 막 시작될 무렵에 갯벌에서 작은 싹을 틔워서 일제강점기의 아픔, 한국 전쟁의 참혹함을 다 지켜보고 또 이 나라가 정신없이 변해가는 근대화 과정까지 온몸으로 겪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미군 기지 확장 부지에 홀로 서서 또 다른 역사의 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버텨온 나무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야기의 결이 조금 바뀝니다. 문화와 역사를 넘어서 최첨단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소중한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그 일을 총괄하는 곳이 바로 이 문화재청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현대 과학은 이 600살 먹은 살아있는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기술들을 쓰고 있을까요? 가장 크고 무서운 위협 중 하나는 바로 번개, 즉 낙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위험도 분석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크고 오래된 나무는 번개의 표적이 되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아주 첨단 기술이 동원됩니다. 바로 피뢰 시스템인데요. 원리는 간단해요. 나무 꼭대기에 있는 피뢰침이 번개를 대신 맞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전기가 특수 케이블을 타고 나무에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땅속으로 쫙 빠져나가는 거죠. 말 그대로 나무를 위한 거대한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방어만 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처럼 꾸준히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 바로 모니터링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600년 된 생명체와 21세기 과학기술의 만남을 딱 보여주잖아요. 연구원들이 GPS 같은 첨단 장비로 나무의 상태를 아주 정밀한 데이터로 만들어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무의 의료 기록부나 마찬가지예요. 나무 키나 둘레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흙의 상태는 어떤지, 혹시 병충해는 없는지, 심지어 설치해둔 피뢰침 상태까지 아주 꼼꼼하게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기록하는 거죠. 작은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산의 한 작은 마을을 지키던 이 나무가 어떻게 전 세계를 향한 하나의 커다란 상징이 되었을까요? 다시 황소병 작가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작가는 이 나무를 보면서 단순히 과거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교류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죠. 바로 가디언 트리 상이라는 국제적인 상이 만들어진 건데요. 황석영 작가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서 문학이나 예술을 통해서 비서구권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연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군산의 작은 마을에 조용히 서 있던 나무 한 그루가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새로운 대화와 연대를 싹틔우는 하나의 소중한 씨앗이 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그곳의 오래된 나무나 낡은 건물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그 말없는 증인들의 이야기에 한 번쯤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